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후 들어서 살짝 이렇게 돌리긴 했습니다. 미국 시장 시간의 거래 이쪽이 좀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도 약간 돌아서기는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코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이유는 지금 이러한 사태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전면전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반드시 현금은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각자 그 계좌를 보고서 현금을 조금 마련을 해야 마음이 편한 시장이 아니겠나. 특히 주말 넘기기에는 조금 불안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4%, 5,43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4%, 1,14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중심으로 그래도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면서 코스닥 쪽은 그래프도 그렇고 지수도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4%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건 한 달째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팔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 구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은 이렇게 수익 내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에 시장의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소가 23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조 단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60조까지 갔다가 한 2배 넘게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그렇지만 이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 우리 시장이 평균 한 10조에서 한 15조가량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15조 넘어가면 강세장 수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23조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최대치에 비해서 근한 2배 넘게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12조니까요. 코스닥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그런대로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래프 보시죠.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요 21선 아래에 오늘도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양봉이 나기는 했지만 오후에 조금 돌아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21선 아래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 또 심리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인데 근한 20일째 요 21선을 뚫지 못하고 버벅대고 있다.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를 해야 살아있는 시장이다. 매매에서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요. 21선 아래라고 그러면 여간에서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조금 다행인 것은 그 21선 아래 조금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61선은 아주 단단한 지지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요 61선 요 지점이 앞에 저점 부근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점은 깨지 않고 있다. 앞에 저점을 깨면서 61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보기에 웬만큼한 주식들은 다 팔고 넘어가야 된다.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현재는 앞에 저점을 좀 사수를 해줬고 61선에서 오후에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미국 시간외 거래가 대단히 좋아지면서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61선이 강한 지지선이 되고 있다. 오늘 좀 그거를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시장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대비. 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렇게 낮게 출발을 했다가 그 후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또 시간 후의 거래 그 흐름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 이제 61선 앞에 저점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준 게 오늘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재료보다는 수급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재료도 좋지 않고 수급도 좋지 않은 그런 그 증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료라고 그러면 이란 지금 전쟁 관련 이런 악재들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악화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상군 투입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면전이 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심성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재료도 안 좋지만 수급 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오늘 또 외국인들이 4조 넘게 팔았습니다.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4조씩 갖다 부으면 우리 시장이 힘쓰기가 어렵죠. 개인들이 오늘 한 3조 사줬고 어제도 3조 8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는 있지만 외국인들 물량을 지금 받아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근한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얼른 계산해도 한 40조가량 이렇게 판 것 같아요. 거의 하루나 한 이틀 정도 빼놓고는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 위주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한 700만 주 넘게 팔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 지수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런 것에 많이 좌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급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사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야 외국인들 이 수급도 같이 좋아지지 않겠나, 같이 볼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점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언제 멈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올라가면 팔겠다는 이런 게 지금 시장에 그런 심리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사자 우위를 이렇게 좀 돌아서야 그런 팔자 심리가 조금 주춤해지지 않겠나.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당분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가장 우리 시장의 기본이 되는 지표죠. 돈이 조금 빠져나가는 이렇게 낌새예요. 이렇게 보시면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것들이죠. 이게 이틀 전 겁니다. 결제가 된 것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틀 전 거에서 어제 거, 오늘 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도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때가 3월 초에 132조까지 왔다가 오늘 현재 1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21조가량이 최근에 개인들 계좌에서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후행 지표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뒤늦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후행 지표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돈이 나가는 시장은 당분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개인들 자금하고 좀 달리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이쪽에 이제 ETF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주식형 ETF가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지도 또 더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72조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대단히 큰 수치입니다. 작년 한 7개월 전 대비했을 때 그때가 한 120조에서 272조니까요. 근 한 7개월 사이에 한 150조가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거는 아마 외국인들이 초기에 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중반 이후에는 ETF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힘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들어오는 그 추세가 좀 주춤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개인들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팔아제끼기 때문에 수급에서 우리가 난조에 빠졌다. 당분간은 시장을 상승적으로 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 어제 밤 지수를 이렇게 보면요.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1%. 유가는 그렇게 최근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절대 가격으로 따졌을 때 브렌트유가 오늘 보니까 한 107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원래 한 60달러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유가가
최근에 이제 급등 국면은 조금 벗어났지만 여전히 절대 가격으로 높다 이런 얘기죠. 예, 주가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다우가 마이너스 1%.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추이를 봐야 될 텐데 이렇게 꺾이고 나서 하락이 조금 멈칫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얼른 봐도 좋지가 않습니다. 나스닥 비슷해요. 나스닥도 이렇게 그래프 보면 다우나 달리 차이가 안 납니다. 나스닥도 어제 마이너스 2.3%, S&P 500 마이너스 1.7%,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4.7%, 특히 반도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닉케이 마이너스 0.4%, 대만 마이너스 0.6%, 아시아권도 좋지가 않죠. 독일 마이너스 1.5%, 프랑스 마이너스 0.9%. 유럽 시장이 이렇게 유가에 가장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 플러스 0.6%, 항생 플러스 0.6%. 중국 시장도 전체의 흐름은 글로벌 시장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요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 외에서는 0.5에서 한 1% 정도씩 이렇게 올라주는 것 같아요. 아침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아지는 셈인데요. 나스닥 지금 선물도 플러스 0.45%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이 마감이죠. 다음 주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어쨌든 이란 사태가 어떤 식으로 악화가 될지 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가장 큰 변동 요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량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매수 우위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삼성 SDI가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또 외국인들이 한 18만 주 매수 우위했고 어제도 8만 주, 많게는 66만 주, 30만 주, 근 한 150만 주가량 최근에 한 10여 일 동안 이렇게 매수해 준 것 같아요. 기관들도 뭐 그런 대로 대량을 이렇게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삼성 SDI는 이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ESS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전고체 관련해서도 SDI는 가장 앞장서서 2027년이면 상용화가 이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간 3년 동안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한 1년 동안 이렇게 바닥에서 상당히 크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못지않게 전기차도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봤을 때 16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올라줬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소외된 종목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아직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기대감은 아직도 시장에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기대를 모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도 이제 내년에는 상용화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용을 좀 보고 가시면요.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이 아직도 작년에 1조 3천 적자, 금년에도 한 9천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ESS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57억 흑자가 났고요. 금년에는 3,550억 정도 흑자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자 성장세가 대단히 크죠. 이러다 보니까 ESS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SDI가 그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면 AMPC, 그러니까 IRA 법안 관련해서 정부 세금 혜택이죠. 그게 한 4,900억이니까 아직은 요게 가장 비중이 크기는 한데 ESS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했고 금년에는
대폭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따라서는 금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대량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 그 수급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차별화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전체 시장이 좋지 않은 데 비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SDI가 하방으로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이런 장에서도 매수해주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콜마가 오늘 한 3.6% 올라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선케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다시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콜마는 국내 그 선크림 시장의 한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미국에서도 아마존 그 선크림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선케어 이쪽 관련해서는 한국콜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지금 제2공장까지 아마 현재 공장이 준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한국콜마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그 가족 간의 어떤 분쟁, 소송까지 지금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연기금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 빨간색이 연기금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오늘 또한 10만 주, 3만 주, 5만 주, 6만 주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죠. 그 외에도 금융투자라든가 보험이라든가 투신, 사모펀드가 골고루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그런 그 경영권 관련해서 그런 악재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싸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한번 보면 작년 7월에 11만 원 했다가 최근에 6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8만 원대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는 살짝 이렇게 돌아서는 느낌이 나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최근에 이렇게 양봉들이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계속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사면서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물량을 조금 매집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수급에서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매물대를 보면 지금 가격대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그 가격대를 이렇게 벗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뉴스들도 나오고 또 주가도 반토막 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이렇게 물량들이 털린 거 아닌가, 그것들을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선케어 시장에서 앞으로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금년에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나,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런 종목 몇 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시죠. 아마 수익 내고 파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아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 2만원대에서 지금 7만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많게는 한 3배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것 같고, 수익이 아무리 적게 났어도 한 20, 30%는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익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부 팔기에는 좀 아까운 주식이죠. 지금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오늘도 이제 뉴스에 많이 언급이 되던데요. 6월에 이제 상장이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차익만 해도 한 1조가량 기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팔기에는 아깝고요. 한 30%나 50% 정도는 일단 수익을 좀 내고 조금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태가 최악으로 이렇게 치달아서
전체 시장이 빠진다고 그러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좀 한 다음에 시장을 좀 대비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 10% 정도 빠지는 거는 괜찮다 싶은 분들은 그냥 버티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형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주식은 아닌데요. 혹시라도 여기서 대외 악재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 수익 내놓은 것들이 많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좀 걱정이 되시면 한 30%에서 한 5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제가 근한 1년 강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한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근한 3배가량 올랐는데요. 대체로 다들 좀 수익은 낮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이것도 이제 미래에 쓰다고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물량이 좀 많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이익 실현해도 되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쭉 가지고 가시겠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이제 예를 들어 이란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은다고 그러면 그때는 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길게 보면 우리 시장이 반도체가 아니면 앞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좀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다시 시장을 끌고 갈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단기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악재가 나왔을 경우는 한 10%나 20%는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 정도 이익 실현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하이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난감했던 종목입니다. 광화문 그 공연하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 추세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조정은 받았지만 요 추세 지지선 여기서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추세선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하이브는 이번에 광화문 그 실망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공연이 한 70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의외로 해외 쪽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연 수입이 이제 추가되겠죠. 작년에 한 600억 이익 났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한 5천억 넘게 이익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BTS 공연 수입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좀 매를 맞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한 1년 정도 좀 기대를 하고 꾸준히 가지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앞으로도 아마 매스컴을 많이 탈 것 같아요. BTS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여기서 팔 거는 아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JLK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9,000원에서 오늘 한 7,200원이니까요. 조정폭이 상당히 컸죠. 근데 오른 것에 비하면 3,900원에서 9,000원까지 갔으니까 큰 한 3배가량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전혀 제가 보기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높게 사신 분들이 지금 가격이 빠지면서 조금 이렇게 심리가 좀 불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애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은 이제 매집 구간인 것 같다. 아직은 수익 내기 구간은 아니다. 한 1년 정도 두고 보되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년 적자가 났는데 이번까지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흑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흑자가 된다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주가가 3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다. 흑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3년 적자 나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했다고 그러면 또 그런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우리가 적자 난 기업들 많이들 이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JLK는 조금 진득하게 좀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서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끝나는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외 거래가 약간 이렇게 돌아섰고요. 나스닥 선물도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끝났습니다. 그런 흐름을 우리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만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이렇게 60일 선, 여기 이제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양봉이 났는데요. 요 지점이 예전 한 보름 전에 급락을 했었던 그 최저점에서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 시장 관련해서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어쨌든 외국인들 이렇게 매도세가 오늘 또 한 4조 넘게 이렇게 매도가 집중이 됐어요. 삼성전자만 해도 오늘 또 한 700만 주 넘게 매도 우위를 했는데요. 어제도 한 1100만 주 매도 우위했었죠. 그래서 그런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 한 달만 따졌을 때 수급면에서 외국인들이 근한 40조 가까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매일 이렇게 팔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만 오늘 한 3조 넘게 매수했고 어제도 3조 넘게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사서는 시장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팔자 물량이 조금 줄어들거나 매수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수급상 그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이란 관련해서 이제 또 이제 주말 또 맞이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또 최악으로 가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가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지금 우리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현금이 한 30%나 50% 정도는 계좌에 있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